또 과제를 무조건 잘해야 돼. 자, 지금부터 맞풀 시너지를 일단 유형 문제랑 개념 설명이랑 먼저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지수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걸 봐도 되고 안 봐도 상관없어. 기억나면 안 봐도 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거듭 제곱근이 먼저 나오죠. 거듭 제곱근. 예를 들어서 9의 제곱근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것도 또 설명하는데 9의 제곱근을 구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구하게 되냐면 제곱해서 9가 되는 숫자를 9의 제곱근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럼 제곱해서 9가 되는 어떤 수를 x라고 한다면 우리가 처음에 방정식을 세우게 되는데 x제곱은 9라는 제곱해서 9가 되는 x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자, 얘는 근데 지금 몇 차 방정식이냐면 2차 방정식이니까 해가 2개가 나온다고 볼 수 있겠죠. 그 해는 뿔마 3이고요. 자, 그 다음에 5의 제곱근이다 이래도 우리는 방정식이 제곱해서 5가 되는 수니까 얘도 역시나 2차 방정식이라서 해가 2개 나온다. 자, 0의 제곱근이면 제곱해서 0이 되는 거니까 얘는 해가 몇 개 나오냐면 2차 방정식이지만 해가 1개. 중복된 것까지 포함을 하면 중복된 것까지 세면 이건 2개라고도 볼 수 있다. 자, 마이너스 3의 제곱근을 구하게 되면 x제곱은 마3이라는 애를 풀면 되고 얘도 역시나 2개의 해가 나옵니다. 그럼 얘를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걸 좀 넘어서서 자, 1의 세제곱근을 구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1의 세제곱근을 구할 건데 그러면 나는 식을 어떻게 세울 거냐면 세제곱해서 1을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의 세제곱근을 x라고 한다면 그 x를 세제곱했을 때 1이 나와야 돼. 그래서 방정식은 x의 세제곱은 1이다라는 방정식이 될 거고 얘는 3차 방정식이니까 해가 3개가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럼 내가 얘를 일반화를 해서 a의 n제곱근이라고 한번 놓게 되면 a의 n제곱근은 우리가 방정식으로 세우면 n제곱해서 a가 되는 어떤 수를 x라고 얘기를 하자면 x를 n제곱 했을 때 a다 라는 방정식을 풀 수가 있고 얘는 n차 방정식이니까 해가 일반적으로 n개가 나온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게 야, 그러면 해는 일반적으로 n개가 나오는데 그럼 그 중에서 니네 실수인 거 몇 개인지 찾아봐. 실수인 거에 조금 관심을 두고 나서 실수가 몇 개가 나오냐? 그럼 실수인 거를 우리가 살펴보려면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x의 n제곱은 a다라는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는 이 방정식의 양변에다가 y를 달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y는 x의 n제곱이라는 애랑 y는 a라는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교점이 몇 개 생기는지를 보면 교점이 몇 개 나오는지를 보면 이게 실근이 몇 개인지를 살펴보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실수인 것의 개수를 물어보게 되면 실수인 것의 개수는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그려서 살펴볼 거라고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 그래프가 y는 a라는 그래프는 그냥 가로선이에요. 얘는 가로선. 가로로 찍 그으면 돼요. 근데 y는 x의 n제곱이라는 애는 요 n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이 달라져요. 그래서 선생님이 첫 번째로는 n이 짝수일 경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건데 n이 짝수라면 얘가 식이 y는 예를 들어서 제일 간단한 예로 x의 제곱 얘랑 그래프가 똑같이 생겼어요. 그럼 이 그래프는 어떻게 우리가 그릴 줄 알잖아, 그치? 요렇게 그리면 되지. 원점 지나가면서 y축 대칭이게 그리시면 돼요. 그럼 선생님이 y는 x의 제곱을 그렸고 얘가 4제곱이어도 그래프를 그리는 게 똑같아요. 4제곱이어도 역시나 y축 대칭인 거야. 요거랑 똑같이 생겼어. 좀만 폭이 더 좁아질 뿐이에요. 자, 그럼 내가 여기에다가 y는 a라는 가로선을 그을 건데 엄마야
y는 a라는 가로선을 그었을 때 이 가로선은 선생님이 0보다 크게도 그을 수 있고 0으로도 그을 수 있고 0보다 작게도 그을 수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y는 a라는 가로선을 0보다 크게 0이 되게 그리고 0보다 작게 그었다면 이때 교점들이 생기는 개수는 0보다 크게 y는 a를 요거를 a가 0보다 크게 그었다면 얘는 실수인 게 몇 개 생기는 거예요? 교점이 2개. 그래서 이 중에서 실근인 거는 n제곱해서 a 되는 거. 그리고 얘는 그러면 크기는 같지만 부호가 반대겠죠. 얘가 y축 대칭이니까. 그죠? 그래서 n제곱해서 a가 되는 것 중에 음수인 거를 이렇게 나타내자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러면 a가 0일 때는 y는 x의 n제곱과 만나는 교점이 1개예요. 그죠? 그리고 이때는 만나는 게 없어.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면 자, x의 n제곱은 a, 즉 a의 n제곱근 중에서 문제에서는 이렇게만 나올 거예요.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게 어떤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냐라고 문제에서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n이 우선 짝수일 경우에 선생님이 지금 짝수일 경우에 대해서 그래프 그려서 살펴봤으니까 n이 짝수라면 a가 양수일 때는 실근인 게 몇 개 생기는 거야? 실수 2개. 교점이 2개 생겼었잖아. 그치? a가 0일 때는 교점이 1개 생겼으니까 실근인 거 1개. a가 0보다 작다면은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7의 8제곱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기서 n에 해당되는 게 누구예요? 7의 8제곱근이다. 영원아 누가 n이야? 7이야 8이야? 8. n제곱근에서 해당되는 게 얘가 n인 거잖아. 맞지? 그럼 n이 짝수니까 니네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생각할 수 있지. 그럼 여기다가 y는 7이라는 가로선을 그을 건데 교점 몇 개? 2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7의 8제곱근 중에서 실근인 거는 2개가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쓰자? 이렇게 쓰자. 8제곱해서 7이 되는 거. 그 다음에 8제곱해서 7이 되는 거 중에 뭐인 거? 음수인 거. 이렇게 쓰자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쉽게 이해가 되죠? 이 정도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n이 홀수인 경우에서 볼 거예요. n이 홀수라면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n이 홀수면은 원점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틀어주는 곡선으로 생겼어요. 이쪽으로 증가, 이쪽으로도 증가인데 여기서 살짝 한번 무빙 쳐주고 그럼 이렇게 생긴 애가 y는 예를 들면 x의 5제곱 이렇게 홀수인 애는 이렇게 생겼다. 자,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가로선을 그을 건데 가로선을 0보다 크게 긋건 0으로 긋건 0보다 작게 긋건 간에 영원아 이때는 교점이 몇 개씩밖에 안 생기니? 1개밖에 안 생겨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정리를 할 수가 있냐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a의 n제곱근 중 실근인 거 몇 개냐? 실수인 거 몇 개냐? 근데 n이 홀수야. n이 홀수면 a의 값에 관계없이 1개씩밖에 안 생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마이너스 3의 7제곱근이다 이러면 이 중에서 실수인 거 개수랑 실수인 거 뭔지 한번 구해봐라라고 문제에서 냈어. 그럼 너네는 여기서 n이 뭔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이쪽에 적힌 애가 n이에요. 그럼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걸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겠지, 그지? 그 다음에 내가 y는 마3이라는 애도 끄어야 되는데 교점이 1개. 그러면 얘는 뭐라고 쓰면 돼? 7제곱해서 뭐 되는 거? 마이너스 3 되는 거. 그래서 7제곱해서 마이너스 3 되는 거라고 적으시면 돼요. 끝이에요. 얘는 여기를 우리가 이 교점이 이제 해가 될 텐데 얘를 n제곱근 a라고 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n제곱근 a라고 써서 우리는 일관성 있게 7제곱에서 마3 되는 거라고 적으시면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요게 끝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곱셈 공식하고 지수법칙 정도 보고 유형 문제 풀어드릴게요. 영원아 이해되냐? 자, 그러면 이제 지수법칙을 보기 전에
뭘 보자고? 거듭제곱근의 우리 계산하는 공식 첫 번째 n제곱근 a랑 n제곱근 b를 곱하게 되면 n제곱근의 ab다라고 쓸 수 있어요. 우리가 마치 루트를 곱하게 되면 루트 a, 루트 b는 루트 ab다. 요거랑 똑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자, 루트는 영어나 여기 몇이 숨어 있을까요? 여기? 맞아요. 2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눗셈이 있겠죠? 루트도 나눗셈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n제곱근 a를 n제곱근 b로 나누게 되면 이게 잘 접근지. 그럼 얘는 뭐라고 쓰면 돼? 하나로 합쳐서 우리는 n제곱근의 b분의 a다라고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곱셈공식입니다. 1학년법 수업하다가 지금 정신 못 차리고요. 그러면 얘는 세 번째는 뭐가 나올까요? 자, 세 번째는 n제곱근의 m제곱근의 a. 그러니까 거듭제곱근이 여러 번 쓰이게 되면 결과는 얘네 둘을 하나로 곱해준 애로 거듭제곱근 기호를 하나로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얘네 자리 바꾸기가 가능해서 얘는 m제곱근의 n제곱근의 a라고도 쓸 수가 있어요. 요렇게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시면 4번이 뭐냐면 np제곱근의 a의 mp제곱.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 n제곱근의 a의 m제곱근. 얘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 거듭제곱근 자리에 적혀있는 수랑 지수에 적혀있는 수에 똑같은 어떤 서로 나눌 수 있는 애가 있으면 약분을 해줘도 된다는 얘기야. 반대로 얘기하면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걸 얘기할 때는 여기다가 지수에다가 어떤 걸 똑같이 곱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죠? 맞나요? 요 정도 공식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하나 더 있는데 뭐가 있지? 책을 좀 꺼내볼게요. 또 뭐가 있을까 공식이? 뭐 안 썼냐? 이거 안 썼네. n제곱근 a를 m제곱하게 되면 얘는 지수로 올라간다. 그래서 n제곱근 a의 m제곱 이렇게 된다. 요 정도 5가지 공식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수 법칙을 볼 건데 자 우선 요거부터 보셔야 돼요. n제곱근 a의 m제곱 이렇게 되면 얘는 a의 우리가 이거를 지수 형태로 바꾸게 되면 n분의 m제곱 여기 거듭제곱근에 있는 애가 분모로 가요. 지수로 바꿀 때. 그리고 얘는 분자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분모 분자 이렇게 간다. 그 다음에 영원한 이거 0제곱은 얼마지?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n제곱은 a의 n제곱분의 1이라고 쓰죠. 그 다음 나머지 지수 법칙들은 알지? 요 정도 설명하고 선생님이 유형 문제 풀어드릴 테니까 볼 사람은 보고 아닐 사람은 계속 그냥 문제 뒤져라 풀면 돼요. 오늘 유형이 몇 개냐면 15개 개 많네. 한 7개를 먼저 풀어드릴 테니까 한번 봅시다. 자, 유형 아프시던지 1번 문제. 자, 옳은 것만 골라봐라. 자, 기억 8의 세제곱근은 영원아, 네가 8의 세제곱근을 구하려면 식이 어떻게 나와야 되겠어? 천재. x의 세제곱은 8. 그럼 이거 세제곱근 이거 3차 방정식이니까 해가 몇 개 나와야 돼? 3개. 그러면 그 중에서 실근인 건 몇 개 있겠어? n이 지금 3인 거지? 그럼 몇 개? 1개. 홀수니까 꼬부라진 거에 교점 하나밖에 안 생긴다. 자, 그럼 기억은 8의 세제곱근은 2다라고 확정을 해서 말하면 안 되는 거야. 8의 세제곱근은 3개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치? 기억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니은 세제곱근 8. 자, 세제곱근 8은 뭐냐?
자, 우리는 이걸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세제곱근 8.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선생님이 알아둬야 될 걸. 요것도 우리 친구들이 기억이 날라나 모르겠는데, n제곱근 a를 n번 거듭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게 a가 된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요 안에 있는 알맹이가 나오게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외우기가 쉽겠죠. 이거는 당연한 원리예요. 이 숫자 자체가 n제곱하면 a가 되는 숫자였으니까 걔를 n번 거듭 제곱하게 되면 당연히 요 a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게 문제야. n제곱근의 a의 n제곱일 경우 얘는 그냥 이렇게 외우셔야 되는데, 얘가 n이 짝수라면 얘가 그냥 절대값 a가 돼요. 근데 n이 홀수예요. n이 홀수면 거듭제곱근과 지수가 똑같은 숫자가 적혀있다면 그냥 얘는 a가 된다 정도만 외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할 건데, 얘는 세제곱근의 8이라는 게 2의 세제곱이죠. 그럼 얘가 홀수니까 얘랑 지우고 그냥 2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것 때문에 이걸 잠깐 설명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보실 건데, 디귿 마이너스 16의 4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거를 물어보고 있어요. 영원아, 이거 n이 몇이야? 4제곱근이니까 4. 그래프 이렇게 생겼지? 여기 원점이지? y는 마이너스 16 끄면 교점 생겨 안 생겨? 안 생기니까 실수인 건 없는 거지, 그지? 이해되지? 그래서 디귿도 맞는 거예요. 자, 7번까지 달릴 건데 1번 풀었습니다. 이제 문제 뒤지게 많다잉. 자, 2번. 자, 2번 유형 문제는 거듭제곱근의 연산이에요. 자, 4제곱근의 27과 4제곱근의 3을 먼저 곱하기를 하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5제곱근의 96을 5제곱근의 3으로 나눈 값을 구하래. 자, 우리가 거듭제곱근의 곱셈하고 나눗셈은 우리가 마치 루트 계산하듯이 똑같이 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얘는 4제곱근이라고 적어놓고 여기 안에 있는 숫자끼리 곱하기를 해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럼 27 곱하기 3이니까 3이 4번 곱해진 거네. 우선 여기까지 써놓고요. 자,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예요. 루트의 나눗셈이니까 얘도 5제곱근이라고 한 번에 써놓고 너네는 3분의 96을 먼저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지. 3분의 96 하면 32죠. 32는 2의 5제곱. 2의 5제곱.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뭐래요? 요거를 그냥 없애라. 없애는데 짝수면 절대값으로 빼라. 근데 어차피 얘가 지금 3이라는 애가 양수니까 얘는 3이고요. 얘는 그냥 2가 되어서 얘는 그냥 5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2번 문제도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인데요. 3번 문제. 자, 요거는 살짝 표가 나와 있네요. ax제곱이 지수의 범위 밑의 조건. 자, 지수가 자연수일 때, 정수일 때, 유리수일 때, 실수일 때로 이렇게 구분을 줬는데, 이때 자, 여기 잠깐 봅시다, 우리 친구들. 이거 가끔씩 물어봐요, 우리 친구들. 지수 법칙에서 밑이 어떤 조건들이 되냐, 지수에 따라서 밑에 조건들이 있어요. 얘는 가끔씩 물어보니까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지? 자, 지수 법칙에서 요 지수가 자연수였다면 밑은 뭐일까? 밑은 그냥 실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실수. 밑은 그냥 실수다. 그 다음에 얘가 자연수가 아니고 이제 조금 범위가 줄어들었어. 아니, 늘어났어. 정수로 조금 더 확장이 된 거예요. 지수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지수에 정수가 들어가면 밑이 0이면 돼, 안 돼? 0이면 안 돼?
때는 밑이 0이면 안 돼. 그 다음에 유리수랑 실수로 확장이 되잖아? 그럼 밑이 어때야 돼? 밑이 0보다 커야 되는 거야, 얘들아. 이 정도는 조금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보통 계산할 때는 우리가 무심코 지수 법칙을 쓰긴 하지만 조심하셔야 될 거는 우리가 대부분 우리가 지수 계산을 하게 될 때는 지수 자리에 유리수나 실수가 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밑을 꼭 0보다 크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지수 법칙을 써야 된다라고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지금 3번까지 풀었고요. 밑이 0보다 작을 때 지수 법칙을 쓸 때는 조심해라라는 얘기야. 자, 그 다음 문제 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4번 문제. 3번까지 풀었어요. 그러니까 3번의 답은 몇 번이냐면 3번이에요, 3번. 자, 그 다음에 4번. 4번 문제, 32번 문제죠. 우리가 번호로 보시면. 자, 와, 이거 루트 여러 개 나와. 존나 하기 싫은 거다. 와, 이거 계산하래. 자, 얘는 하는 방법이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 얘는 이렇게 일단 두 가지로 선생님이 다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루트를 쪼개줄 건데 루트를 쪼갤 건데 어떻게 쪼개냐면 얘 3 위에 지금 보시면 3 위에 이거 짝대기 몇 개 지나가? 한 개 지나가지. 그래서 얘를 그냥 루트 3이라고 쓰면 되고 여기 27 위에는 짝대기 몇 개 지나가니? 2개. 근데 2개가 지나가는데 위에 있는 거는 여기 그냥 루트고 밑에 있는 거는 4제곱근인 거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분리를 시켜놓고 나서 우리가 계산을 해도 돼요. 왜냐면 자, 우리가 배우기로 n제곱근 A와 n제곱근 B는 n제곱근의 AB다라고 배웠는데 얘를 이렇게 분리시킨 과정이에요. 루트의 곱이 루트로 각각 쪼개지는 과정을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숫자 대가리 위로 지금 루트가 뭐가 지나가나 보시면 돼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면 여기는 지금 2랑 1이 숨어 있으니까 영원아 이거 3의 몇 제곱이야? 아까 거듭제곱근을 지수로 바꿀 때 얘가 어디로 간다? 분모로 간다. 그래서 2분의 1제곱, 그지? 자, 그 다음에 얘는 제곱근이 2개 이상 나올 때 우리가 하나로 합칠 때는 얘랑 둘이 뭐 해준다? 곱한다. 그러니까 얘는 8제곱근에 27인 거잖아, 그지? 8제곱근 27이면 3의 세제곱이니까 얘는 3의 몇 제곱이에요? 8분의 3제곱. 그래서 우리가 얘를 지수 법칙을 적용을 하면 위치 같으니까 곱하기니까 지수끼리 뭐 하면 돼? 더하면 돼.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버리면 되지. 그럼 풍분을 8로 해버리면 8분의 7이냐? 아닌가? 맞지? 자, 이렇게 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그냥 안에 있는 것부터 계산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얘는 우리가 방금 봤다시피 얘는 3 곱하기 루트 안에 있는 것부터 계산을 할 건데 3 곱하기 얼마야지? 3의 4분의 3제곱인 거지. 얘가 3의 4분의 3제곱이지? 그래서 얘를 먼저 가로 안에 있는 걸 루트 안에 있는 걸 계산해 줄 거예요. 안에 있는 거 먼저 계산하시면 여기 1이 숨어 있으니까 3의 4분의 7제곱이다라고 쓸 수가 있고, 그러면 여기에 지금 루트가 씌워져 있는데 루트를 너네가 없애려면 얘를 우리가 지수 형태로 바꿀 때 여기 2가 숨어 있던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얘네는 통째로 들어가니까 얘네 통째로 계산한 게 3의 4분의. 그래서 이거 거듭제곱근을 하려면 여기다 그냥 2분의 1제곱 해주시면 돼요. 이해돼요? 그래서 똑같이 3의 8분의 7제곱이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뭐 편한쪽으로 선택을 하면 돼요. 둘 다 할 줄 알아야 돼. 자, 4번까지 했습니다. 그럼 4번의 답은 5번, 15. 자, 그 다음에 5번. 자, 5번 유형 보시면 64분의 1에 마이너스 n분의 1제곱이 얘가 자연수가 돼야 된대요. 그럼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아이고 자연수고 지랄이고 하네, 이거 내가 먼저 정리부터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럼 이거 정리를 어떻게 할 거냐면 64분의 1은 자, 여기서 먼저 이걸 봐야 되겠네. 64분의 1은 64가 88에 64니까 이게 6제곱이죠. 그지? 야, 근데 분의 1이면 마이너스 거듭제곱으로 표현이 되겠네? 얘는 2의 마이너스 몇 제곱? 6제곱. 이렇게 써버릴 수가 있겠지. 그지? 그러니까 얘가 2의 마이너스 6제곱으로 교체가 되면 2의 마이너스 6제곱에 마이너스 n분의 1제곱이니까 얘는 2의 n분의 6제곱이다라고 쓸 수 있겠네. 지수법칙 쓰면 얘네 둘이 곱한 걸로 되니까. 자, 그래서 얘가 이 결과가 자연수가 돼야 된다. 영원아, 이게 자연수가 결과물이 나오려면 요 지수가 어때야 될까? 지수 계산 때려줄게. 정수? 이거 정수 마이너스 3이면 돼? 계산해줄게? 그럼 지수가 지수 자체가 자연수가 돼야 되겠지. 지수를 계산해줄게. 그치? 그렇다는 얘기는 이 분수가 자연수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고, 그럼 n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6의 약수만 들어가야 되겠네? 그래서 1하고 2랑 3이랑 6 양의 약수만 좀 집어쳐 넣어야 된다는 얘기겠지. 그치? 자, 그래서 정수를 싹 다 넣으면 답은 5번. 자, 이제 두 문제만 더 풀고 너네 문제 풀 시간 드릴게요. 뭐 지금도 풀고 있지? 존나 풀어야 돼. 뒤져라고 푸시면 돼요.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크기 비교 나왔어요. 6번. A는 세제곱근의 제곱근의 10. B는 루트 5. 깔끔하네요. 자, 그 다음에 C는 루트의 세제곱근의 28. 큰일 났다, 이거. 크기 비교하라고 하는데, 크기 비교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듭제곱근의 요 앞에 n이라는 숫자가 맞아야 돼요. 그래야 비교가 돼. 그럼 얘는 여기 3이고 여기 2가 숨어 있으니까 얘는 6제곱근의 10이라고 쓰면 되겠네. 그치? 6제곱근의 10이고 얘도 좀 6제곱근으로 만들어줄게. 야, 영원아, 이거 6제곱근 되려면 여기다 뭐 곱해? 3. 그럼 지수에도 3을 곱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얘는 6제곱근의 얼마? 5의 세제곱. 얘는 여기 2가 숨어 있으니까 6제곱근의 28. 그러면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 숫자가 클수록 큰 수겠네. 그래서 얘는 125니까 얘가 1번 제일 크고, 그지? C가 그 다음으로 크고 A가 제일 작겠네. 그래서 크기수는 BCA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맞아요? 자, 그 다음 마지막 7번 유형 풀고 선생님 돌아다니면서 모르는 거 질문 받을게요. 그리고 나머지 또 유형들은 또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할 거니까. 자, 요거 계산 때리래. 뭐 요런 거야. 쉽지 뭐. 그냥 곱셈 공식 쓰면 되잖아. 자, 요거 영원아 계산하면은 10의 몇 제곱분의 뭐냐? 10의 10의 4분의 1제곱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얘랑 하면 10의 2분의 1제곱. 그렇지. 10의 2분의 1제곱 마이너스 1이지? 그리고 다시 얘랑 마지막 거랑 계산 남았지? 그럼 얼마? 10-1. 그렇지. 10-1에서 답은 9. 문제 너무 쉬워서 그냥 이렇게만 설명할게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 7번까지 하고 조금 한다고 했나? 7번까지 했으니까. 자, 풀면서 모르는 거 질문해. 선생님 돌아다니면서 질문 받을게요.